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미디어 팀 섬기고 있는 김건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목사님들이랑 선생님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 특히 고3 친구들 귀중한 시간인데 또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약간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능 한 60일 남았죠. 60일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진짜 일단 다들 수고 많았고, 지금까지 결과 어떻게 했든 지금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수능을 저는 두 번을 준비했거든요. 전 재수를 또 한 번 해서, 제가 또 입시하면 좀 얘기 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제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뭐 얻으실 수 있는 거 하나라도 뭐 네,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2019년이었어요. 2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고3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역으로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재수 왜 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 마인드에 재수 당연히 나는 안 하겠지. 난 당연히 한 번에 가겠지. 교만이 완전 하늘을 찔렀는데 그랬는데 뭐 모의고사도 보면은 만족할 만큼 나왔고, 그리고 공부도 저는 나름대로 독서실에 앉아서 계속 했어요. 밤늦게까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저는 교회에 매주 나왔거든요. 그리고 고3 때까지 제가 미디어 팀을 섬겼어요. 심지어 고3 때 아침마다 매일 와서.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거였어요. 제 마음속에 신앙은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점수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수능을 쳤는데 제가 이제 수능장 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수학이 2교시 수학을 치거든요. 중학생들 아직 모르겠구나. 어째 너희도 고시야. 어쨌든 그 이제 수학을 치는데 수학이 30번까지 있어요. 근데 수학이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10번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혀버린 거예요. 10번에서. 그때 식은땀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날 시험을 완전 말아먹고 점심도 완전 그냥 이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밥이 막, 그래서 정말 집에 와서 뭐 재수 확정이죠. 제 만족하는 결과를 못 받았으니까 집에 와서 뭐 재수는 당연히 해야겠고,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정말 원망을 그때 완전 방에서 완전 하면서 막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수시를 6개 넣은 게 수시도 다 떨어졌어요. 수시 지원도 다 떨어져서 원망이 거의 하늘을 최고치로, 거의 완전 원망을 완전 그냥, 그때 진짜 신앙도 흔들렸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재수를 그래서 결정을 했죠. 제가 재수를 결정했는데, 이제 재수를 보통 2월 말에 하거든요. 학원이나 이런 데 스케줄을 보면은 2월 말에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2월 초에 제가 아포슬,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 같은 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잖아요.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수련회에서 모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청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하루 루틴인데, 약간 하루 루틴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신 모 목사님이 뭐 약간 청년부 쌤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모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은 하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성경 낭독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완전 본인만의 그런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한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또 수련회니까 당시 그때는 또 은혜를 받고, 물론 그때 신앙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자. 또 재수하면 왜 또 처음 시작하면 마음가짐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도 믿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재수하기 전에 뭐 하루에 이렇게는 신앙생활 유지를 위해서 하자 해서 했던 게, 저는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그 다음에 그 학원 가기 전이랑 학원 갔다 와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7일 있잖아요. 일주일이 7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7번 일주일 모두를 7일 전부 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내가 브레이크를 걸자.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6일을 공부해야 되니까
하루 정도는 쉬자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차피 일요일 날 교회는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쉴 수 있는 게 어차피 일요일 교회 오니까 그날을 쉬면 되겠다. 대신 그날을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날 공부 최대한 안 하고 내가 진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쉬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 쉬자. 그냥 재수생답지 않게 그날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네, 아포슬 예배도 그냥 다른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뭐 모임도 드리고 또 뭐 밤별이라고 이제 뭐 있는데 뒤에 기도회 같은 것도 다 드리고 뭐 섬기는 것도 저는 일단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공부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공부하는 거 저도 싫은 사람인데 봐봐 6일을 공부하니까 이제 주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지. 그 나한테 하루 쉬어야 되는 그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때부터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사실 섬기는 것도 사람들이 너 섬기는데 안 힘들어? 공부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안 힘들어? 저는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날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섬기는 거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즐겁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재수 생활을.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믿음의 시스템이라고 구축한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지금 포장이라고 믿음의 루틴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뭐 오늘 목사님 설교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알 거고 제가 했던 그 모든 게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닐까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까 말하신 3번의 페이스를 지키라고 했죠. 이제 저도 그런 과정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니까 총 한 4가지 변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약간 그 아까 처음에 제가 교만을 하늘 찔렀다 했는데 교만함이 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 공부함에서 있어서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제 주위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게 교만하면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럼 봐봐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 그럼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면은 그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와 그럼 틀려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함에 있어서도 교만함이 사실 제일 무서웠는데 저는 현역 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마음 안에 정말 품고 하니까 제 스스로 낮아지고 그 교만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하나씩 현역 때 틀려버렸던 문제나 내가 못했던 그런 어떤 뭐 이론이나 이해 못했던 이론이나 그런 능력에 있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씩 부숴갔어요. 그래서 저도 느끼기에 정말 다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제 자신의 그런 능력치도 정말 올라간 걸 저도 느꼈고 그래서 교만함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2019년에 제가 현역 때 기도를 한 게 기도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끝이었어요. 저 이게 고3 때 제가 했던 기도예요. 근데 재수 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시켜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해서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매개체가 되게 해달라고 연결될 수 있는. 네, 근데 또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역시 또 보시니까 또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 또 기도 제목도 한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불안감이 없어졌는 건데 불안감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수능을 잘 칠지 못 칠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현역 때 기도했을 때는 제가 그냥 하나님 결과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러면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신 거야, 맞지? 그러면 나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는 드렸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주실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네. 너무 불안해. 나는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 기도는 했지만 불안했던 거야. 근데 재수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내가 특히 시편을 많이 읽었거든. 근데 시편을 그때 읽다가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건 뭐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보니까 제가 또 마음속에 나는 만약에 이번에 못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인생에서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속이 된 거지 내가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대답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수능장에 가서도 저는 그렇게 떨린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긴장감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모의고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마음 그 멘탈적으로나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 결과에 변화가 있었고, 네, 또 대학 합격증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저의 이런 과정이 약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같고요. 전부 다 뭐 고통을 이렇게 주신 게 제 믿음의 그런 근육을 키우신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수험 생활을 하시도록 발버둥을 쳐보시고, 제가 일단 시간 한 4분만 좀 더 써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약간 여러분도 앞으로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랑 이제 제 또 수능 잘 친 애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막 의과대학 가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했던 그런 수능 약간 긴장 줄이는 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3도 지금 만약에 도움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2달 남은 시점인데 모든 시간 생활 패턴을 수능대로 해야 돼요.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되죠. 여러분 8시 40분까지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생활 리듬이란 게 있는데 8시 40분까지 지금 자고 있는 습관이 계속되면은 그날도 자버려. 당일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잠이 오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영어 풀고 점심 먹고 영어 시험 치니까, 네, 이렇게 한번 공부 시간표를 해보시고, 이게 친구들도 많이 이게 도움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있잖아요. 시험 치는 환경을 약간 시험장 환경대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책상에서 시험 안 치잖아. 수능장 가서 학교 책상에서 치지.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학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학원에서 그런 실제 이런 규격 사이즈 되는 책걸상 있죠. 거기서 최대한 풀라고 똑같이 했고, 저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저희 때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칸막이까지 제가 사가지고 직접 거기서 했어요. 최대한 실전 환경에서 실제에서 당황 안 하려고 칸막이까지 해서 그렇게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환경을.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재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옆 사람들 왜 종이 빨리 넘어가면은 그 종이 소리 듣고 막 긴장하고 그러잖아. 그런 것까지 다 적응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엄청 도움됐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약간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치기 전 5분 전에 뭐 커피 한 모금을 마시자. 커피가 카페인 그 효과가 있어서 각성해서 글이 잘 보이거든요. 커피 같은 거나 그다음 포도당 사탕 같은 거, 이제 당 같은 거 있으면 긴장도 좀 줄어들고 해서 그런 거 먹는 거랑, 그다음에 수학 같은 거는 뭐 10초 보고 모르겠으면 넘어가자. 저 현역 때처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바보예요, 바보. 절대 잡고 있으면 모르면은 바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넘어가야 되고. 어쨌든 그런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짰어요. 국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풀고 뭐 저거 먼저 풀고, 그렇게 틀을 정해져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약간 당황 안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치시는 여러분들 있는데 그거 고1 고2도 그렇고 뭐 앞으로 중학생들도 지금 내신 시험 치잖아요. 절대 시험 뭐 점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모의고사는 정말 약점 체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빈 곳이 있구나, 메꿔야지,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 잘 나왔다고 기뻐하다가 망한 케이스라서, 네, 오히려 모의고사 잘 나왔다, 공부 이제 그만, 이제 난 됐다 이러다면 이제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이 틀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수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도 하나 팁을 드리면, 면접 어떻게 해요라고 약간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자소서랑 생기부 있죠. 그거 다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면접관이 처음 볼 때 질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 자소서랑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다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학생이라면 일단 대학 문을 놓고 이렇게 씨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필수 과정인데, 근데 그 겪는 과정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는 또 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 잘 두셔서 이 힘든 시기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 상황을 맞이할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랑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